김한길 공동대표십니다. 다음은 안철수 공동대표입니다. 제가 순서. 여러분 성명대학의 총장님입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육은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이기도 합니다. 실력 있고 열심히 공부할 생각 있는 학생들이 돈이 없어서 공부를 더 못하는 나라는 미래가 없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실력보다는 꼴이 인정받고 있는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누구나 대학을 가지 않으면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 너무 비싸고, 중산층이더라도 대학 다니는 자식이 둘 있으면 견디기가 어렵다는 말도 많이 합니다. 더 이상 교육비가 중산층과 서민들의 가계를 위협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학 입학금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곳 한동대학교는 26,000원인가요? 22,500원입니다. 더 싸군요. 네. 그런데 대학교도 입학금이 수십 배씩 차이 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입학금의 경우에는 법적 근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제대로 선진국이 되려면 GDP 대비 1% 정도의 고등교육 지원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또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GDP 대비 2% 정도의 재정만 확보될 수 있다면 대학 등록금도 지금의 반값 수준으로 낮출 수가 있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장에 여러분 귀한 말씀 경청드렸고요. 우리 가계에서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리고 국민 누구나가 돈이 없어서 공부를 더 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게 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안철수 공동대표의 인사 말씀이 있으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개강 첫 달인데 얼마나 바쁘실지, 저도 대학교에서 학생 가르쳤던 그 입장에서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면서 이제 정말 밝은 학생들의 모습도 보고 감회가 새로운데요. 교육이라는 게 학생들 보면서 희망을 줘야 하는데, 그리고 또 사회에서 계층 이동이 가능하게 해서 사회에 활력을 심어주는 것이 교육이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자꾸만 그렇게 되고 있지 못한 그런 현실이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중산층 그리고 서민분들 굉장히 힘들게 사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부분을 주거 비용에 쓰고 계시고, 그 다음이 교육비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저께 상담하면서 민생 중심주의 정당이 되겠다. 그래서 국민의 삶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직접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그런 쪽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희가 어제는 복지 사각지대에 해당되는 분들 또 만나 뵙고, 또 복지 공무원분들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저희들 나름대로 해결책들을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고통을 덜어드리는 법안, 일명 세모녀 법이라고 하는 법을 이제 저희들이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어디에 관심을 많이 둬야 될까? 저희들이 교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이제 등록금, 입학금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계신데요. 조사해보니까 정말 많은 차이들이 난 것 같습니다. 이 입학금 자체도
평균으로 따지면 60만 원 조금 넘는 수준이고 대학별로 이제 여기는 아까 22,500원이라고 하셨고 100만 원도 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만 분명히 대학에서는 그 사용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디에 사용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그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 여기서 여러 가지 그 대안들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어려운 점들 직접 듣고 문제를 해결하러 왔습니다. 오늘 많은 현장의 목소리들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정치하시는 분들은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만드는 예술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 여러 분야의 여러 계층 사람들의 의견을 결집을 해서 하나의 법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공통의 의견을 추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우리 학교는 경기도에 있는 유일한 국립종합대학교입니다. 비록 작은 규모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록금이라든지 학금, 기성회계 예산이 학생들을 위해 아주 저렴하게 반영되어 있고 또 작년의 경우에는 61%에 달하는 장학금을 환원을 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조금 발생을 한 것이 교육 현장에 대해서 투자를 한 게 좀 부족했습니다. 작년 제가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에 기성회계 관련 TF팀을 맡아서 활동을 하면서 느낀 바는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벌써 반값 등록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벌써 4분의 1 등록금을 실현하고 있어서 등록금 문제보다는 학생들의 생활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1년에 600만 원이 들어가니까 말씀드린 대로 3배 이상의 등록금이 생활비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기성회계 관련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재정회계법과 또 말씀하셨던 교부금법이 상충돼서 조절이 안 되고 있는데 두 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나눠드린 자료에 보시면은 재정회계법은 국립대학의 재정 자율권과 징수권이 되어 있고 또 윤회의원이 발의하신 재정회계 특별법은 국립대학에 말씀하셨던 그 이상적인 정부에서 국립대학과 공립대학에 대한 재정을 부담해야 된다 하는 그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제 바람에 의하면 4월 국회 내에 합의된 사항으로서 통과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두 대표님께 부탁드리는 첫 번째 요청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한경대학교가 경기도에 있는 유일한 국립대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분의 경기도지사 출마 후보자님께서는 경기도의 거점대학, 1도 1 거점대학을 만드는 것을 공약에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졸업하는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약 7만 명 정도가 되어 있고 그 학생들이 국립대학에 가면은 등록금 부담이 훨씬 줄을 텐데 약 3조 원에 달하는 돈이 사교육비 내지는 등록금으로 내고 있고 그 중에서 거의 90% 이상의 학생이 사립대학이나 아니면 강원도, 충청도로 진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얘기는 경기도에 있는 도민, 학생이 또는 부모님들이 3조 원에 달하는 돈을 더 써야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실현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6.4 지방선거를 계기로 해서 대학 입학금을 사실 이제 폐지하겠다고 하는 저희들은 그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김한길 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입학금에 관해서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또 양측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대학별로 보면은 지금 보는 너무 편차가 크다는 것이죠. 국공립대학 평균이 한 17만 원이고 사립대학 평균은 한 78만 원
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곳은 100만 원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차를 어떻게든지 해소를 해야 하는 게 사실은 과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용도, 사용 용도가 좀 불투명하다는 것이죠. 사실은 입학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입학할 때 의례적인 도로 소요되는 경비인데, 사실 그것이 특별한 그 소요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학교 내의 다른 용도로 전용이 되기도 하고, 일반 등록금 지원으로 편입돼서 사용되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입학금을 사실 폐지하는데, 다만 국공립대학교 경우는 재정에서 이 부분을 보답을 하면 되고,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즉시 고등교육법을 개정을 해서 이런 입학금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할 계획이고요. 문제는 이제 사립대학교입니다. 사립대학교는 아무래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즉시 없애는 게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약 한 3년 정도의 경과 기간을 두고 폐지를 해보자 합니다. 1단계로는 소액의 실제 입학에 소요되는 경비만을 것으로 보고, 또 이를 토대로 해서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이 입학금을 책정하도록 하고, 2단계로는 아까 지금 김학일 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초 GDP 대비 지금 이제 금년간 0.7% 정도 수준인 고등교육 재정에 대한 재정 지원을 약 1.1% 수준까지 올리면 약 5조 원 정도가 고등교육에 투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국가의 고등교육 재정을 늘려서 확보를 하고 3단계로 완전히 대학교 입학금 폐지하는 그런 단계적인 접근을 저희들이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왕에 지금 반값 등록금은 이미 정부가 지금 40% 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 이 반값을 실현을 하고, 지금 학교에서 애로를 겪고 계시는 생활비 부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기숙사에 대한 투자 확대, 이 부분 역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전월세 문제가 지금 해결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숙사 문제가 학생들로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들이 민주초등학교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입생들과 학부모에 대한 부담 경감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한경대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금태섭 대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대학생 아빠입니다. 시간이 늦어져서 간단하게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오신 분들 소개를 드리고 두 대표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철수 공동대표님입니다. 그 다음 김한길 공동대표님이십니다. 장병환 정책위 의장님이십니다. 그 다음 새정치민주연합의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님들입니다. 가나다 순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상곤 후보님이십니다. 김진표 후보님이십니다. 김창호 후보님이십니다. 예,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안철수 공동대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대학에 와서 이렇게 맑은 얼굴들 보니까 정말 좋은데요. 원래 사실은 교육이 여기 계신 학생들 표정처럼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어야지 되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지금 대학교 들어오기 위해서 부모님들 사교육비 때문에 고생하시고, 이제 들어오신 다음에는 입학금, 등록금,
그리고 또 어쩌면 또 더 많은 생활비 때문에 힘드시고 졸업한 이후에는 이제 취업이나 또는 창업에 고민을 하시는 계속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덜어드릴 수 있을까 그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책상 머리에서 그냥 정책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따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학생분들 말씀 직접 듣고 현장의 목소리 아니겠어요? 지금 살고 계신 그런 상황들 잘 들려주시면 예전에는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창업에 대해서도 강의도 하고 융합에 대해서도 강의도 하고 그랬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저희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지금 현재 어려운 점들 잘 말씀해 주시면 또 해결 방법 잘 찾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이렇게 직접 만나게 돼서 정말 힘받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김한길 공동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김한길입니다. 머리만 허옇죠? 아직 젊어요. 우리 안철수 대표께서 여러분의 맑은 얼굴 보니까 다시 기운이 난다고 그러는데 요즘에 주로 저만 보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근데 왜 웃지도 않아요?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마음대로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지 못한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또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요즘 젊은 분들이 이 현실에 대해서 낙담하는 일이 많다는 얘기 듣고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헤쳐나가는 용기와 끈기가 젊은이들에게 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어른들이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여러분께 좋은 환경, 상황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애쓰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경대학에 와서 논의한 것은요, 어떻게 하면 이 대학생의 학비리 또 각 가정의 교육비의 부담을 줄여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토론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지금 이 총장님과 여러 교수님들과 이야기하다 내려왔는데요. 나라에 예산이 있잖아요. 국민들이 낸 세금. 이것을 어떻게 나눠서 써야 가장 바람직한가? 가령 교육에는 얼마나 한 돈을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옳은가? 우리 전체 GDP 대비 1% 정도를 고등교육, 대학 교육에 정부가 지원할 수만 있다면 지금의 등록금을 반값 정도로 낮출 수가 있다는 건데 그러기가 쉽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가가 정치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가령 지난 정권에서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4대강을 개발한다고 하면서 4대강 사업에 무려 22조 원을 썼거든요. 엄청난 돈이죠. 이게 얼마만한 돈이냐. 대한민국의 대학생이 1년에 28만 명이 졸업합니다. 대학을. 이 졸업생 모두에게 한 명당 7천만 원씩 창업 지원금을 줄 수 있는 돈이 22조 원입니다.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시죠? 이 돈이 지금 몇 년 지났는데 지금 몇 년 뒤에 되돌아봐도 잘못 쓰였다 하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국민의 혈세를 엉뚱한 데 썼다.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책임 느껴야 될 일이지요. 어쨌든 그런 불행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할 것이고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꽃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우리가 더 많은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이 있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 더 배우고 싶은 학생들이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나라, 이런 나라는 미래가 없는 나라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러분을 뒷바라지하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두 분 공동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경대학교 총학생회장 이윤성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드리기 전에 대표님, 저 구로구 주민입니다. 저 아파트 같이 살았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대학의 학과별로 취업률을 보면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하학과 같은 경우에는 3.2%, 교양공학 같은 경우에는 20%, 하지만 의학 같은 경우에는 70%가 넘는 상위의 퍼센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은 학과에 대한 편중도와 수업 과목에 대한 편중도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대학이 취업문이 아닌 배움의 장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고 이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저 김진표 우리 민주당의 예비후보입니다. 저는 수원 영통이 지역구인 국회의원이고요. 여러분들하고 강의로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죠. 지금 말씀처럼 이제 한 10년 안에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대학 정원보다 더 적어지는 그런 시기가 도래한다는 것이 이제 인구 통계상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한 해에 28만 명 졸업하는 사람들의 취업률이 학생회장님이 질문처럼 편차가 아주 크잖아요. 그래서 대학이 이 정원을 줄이고 또 살아남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별로 어떻게 경쟁력을 높이느냐 하는 것은 결국은 특성화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주로 인문학 분야에 전공하시는 분들은 취업률이 아주 낮았던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죠. 그런데 각 학과에서도 이런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학과별로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문학 쪽에서도 그런 취업률을 높이는 많은 방향들이 도입되고 있는데요. 저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가령 경기도 같은 곳에서 이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일자리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예를 들면 도지사가 위원장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학교 총장이라든가 기업체 대표, 또 경영자 단체 대표, 노조 대표가 꼭 참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산학 협력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각 학과별로 사실은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들이 많이 있는데 그 네트워킹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학 재학 중에 공부하는 학과의 과정과 기업이 실제로 필요한 인재들을 잘 연결시켜주는 일을 경기도 같은 곳에서 지역 사정에 맞게 적극적으로 그런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 교육 과정도 그 자체가 어느 분야를 전공하든지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가능하다면 대학 재학 중에 인턴십으로 그 기업에 가서 한번 일을 해본 경험을 쌓고, 그리고 졸업할 때까지 그런 인재들을 많이 인재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많이 제공해주는 이런 일이 아주 필요한데요. 그런 노력을 비교적 잘하는 지역에, 예를 들면 시흥에 있는 산업기술대학 같은 곳은 대개 대학교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갈 때쯤 되면 한 대학생에게 취업의 기회가 2자리 이상은 평균 오파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지방정부와에서 현장 실정에 맞게 잘 해주는 일,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학과 서준호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약간 좀 민감할 수도 있는데, 국민이 보기에는 외국 정치를 보자면은 서로 막 다투다가도 이렇게 국익을 위해서라면은 정말 똘똘 뭉쳐서 하는 게 보여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서로의 여야당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모습들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게 좀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님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그거 하지 않으려고 시작했죠. 저 처음에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을 때 갑자기 이제 제가 정치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굉장히 높았지 않습니까? 제가 고민했어요. 왜 그럴까? 저는 의사했고 이제 경영자였었고 대학 교수였으니 정치 경험은 전혀 없는 사람인데 왜 제가 정치에 참여하기를 바라실까?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정치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이죠. 지금 현재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구조적인 모순점들 많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청년 실업 문제도 그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정치 세력 간의 이익만 가지고 다투는 모습들을 국민들께서 실망하셔서 그런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저도 제 몸 던져서 그 일을 국민들께서 바라는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국민들의 삶을 가장 중요한 중심에 놓아두는 정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게 제가 이제 정치에 참여한 이유입니다. 그래서도 그 초심이 지금도 변치 않았고 이번에 이제 그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이렇게 출발하게 된 이유도 그 일 제대로 크게 한번 이루어 보자 그런 결심으로 이런 것을 위한 승부수를 던진 거죠. 그래서 이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해야 될 일이 제가 지금까지 말로만 해왔었던 그리고 국민들께서 정말 진정으로 바라시던 달라진 정치의 모습들 그걸 꼭 이루려고 최선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예, 그 뒷자리에 앉으신 분 질문하셨었는데 손 드셨는데. 네, 안녕하세요. 전자공학과 김기원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처음에 김한길 의원님께서 저희가 취업 지원비로 7천만 원을 받고 이렇게 등록금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학비 지원을 이렇게 받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저희가 반값 등록금이라든지 등록금 인하라든지 이런 학생들을 위한 지원에 대해서는 한두 해 정도 나온 얘기가 아니라 조금 오래된 얘기인데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기준이라는 게 되게 모호할 것 같은데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조금 들어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제 말씀에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1년에 졸업생이 대학에서 28만 명 정도 되는데 4대강 사업에 쓴 예산이 22조인데 그 돈을 대학생 졸업생을 위해서 다 쓴다고 가정하면 1인당 7천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줄 수 있는 돈의 액수다라는 규모를 말한 것이고요. 그거 안 하고 사실은 7천만 원씩 줬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금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또 김상권 교육감님이 전문가니까 답해도 되죠? 예. 예, 말씀하신 사안과 관련해서 이제 저는 지난 5년간 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는 학교에서 26년간 경영학을 가르쳤다. 그런데 반갑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재정 문제, 특히 이제 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풀어주기 위해서 사실은 한 5, 6년 전부터 이제 반값 등록금을 구체적으로 요구했고 또 정치권에서 이제 그것을 약속을 자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실은 학생들 전체 등록금은 전체 합치면 한 14조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지금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제 나가는 돈이 바로 한 5조, 6조 정도 수준입니다. 나머지 이제 한 8조 정도가 이제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인데 이것을 이제 반값으로 하려면 이제 한 4조 정도를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마음이 있으면은
아까 우리 김한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GDP의 1% 이상으로 고등교육의 지원비를 늘리면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데 실은 정치권에서 특히 여당에서 이제 그런 결정을 안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이제 그런 걸 해줄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것을 내리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 교육에 대한 그 제대로 신뢰를 갖지 못하게 하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한면에서는 우리 학생들을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일이라고 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제 두 대표님들 계십니다만은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정치민주연합으로 통합해서 새로운 당으로 출범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정권을 잡고 또 잡기 전이라도 지자체별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도자를 만들어낸다면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앞선 역할을 하고 또 보다 더 그러한 것을 달성하는데 한 발 한 발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학과 재학 중인 김민정이라고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앞으로 인구 통계상 10년 후면은 대학 정원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입학생이 더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대학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대학이 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기준이 취업률로 판단을 하시는데 그런 취업률 때문에 최근에 서울대학교에서 순수 예술을 하는 연극영화과와 그리고 문예창작과가 폐과됐습니다. 그렇게 취업률만을 생각해서 순수 예술을 하는 학과생들을 무시하는 것은 무시하고 그리고 그 학생들에게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폐과라는 극단적인 처방을 내리는 것이 과연 옳은 생각인가, 그리고 취업률만을 목표로 생각을 해서 그리고 대학을 평가하는 것이 과연 이 시대에 맞는 생각인가, 너무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이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무나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서양을 통틀어서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학문의 실용성과 순수성에 대한 토론이 계속되고 있어요. 아주 뜨거운 토론이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창호 우리 교수께서 예, 저는 제가 앉아서 얘기해도 됩니까? 예, 저는 현재 경기대학교 교수입니다. 그리고 현재 뭐 대학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예전에 중앙일보 논설위원 할 때는 교육 담당 논설위원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들여다봤고요. 또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홍보처장을 지냈는데 그때 이제 모든 정책을 다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육 정책을 좀 보게 됐죠. 제가 이제 요새 수업을 하면 제가 재밌게 해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한 30분, 한 10분, 20분 지나면 벌써 조는 학생이 태반 이상이에요. 근데 오늘은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안 주시죠? 예. 앞에 잘생긴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가요? 예. 이렇게 야지럽네요. 아까 이제 학생 얘기하신 것처럼 결국 이제 취업 가지고 대학을 평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 이제 이 말씀이신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는 고학력자가 제일 많이 살고, 그리고 제일 젊은 분들이 많이 살고, 그리고 전문 인력도 제일 많이 살고, 대학도 제일 많고, 그리고 R&D 센터도 모든 기업의 R&D 센터가 대부분 경기도에 몰려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경기도는 성장률이 대한민국에서 최하위고 취업률도 최하위입니다. 그리고 여성 취업률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꼴찌 중에 꼴찌예요. 그러니까 실제 취업하고자 하는 젊은 사람들과 취업해야 될 직장 사이에 미스매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예전에 자꾸 여러분들 눈높이 낮추라고 어떤 의원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여론의 질타를 받은 적이 있는데, 제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돌아다녀 보고 학생들 이렇게 가르쳐 보면 대한민국의 지금 학생들이 세계적으로 최고의 수준입니다. 근데 자꾸 눈높이를 낮추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경기도를 지금과 같은 토목경제 그리고 개발경제에서 정말 첨단 지식산업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바뀌어내지 못하면 취업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산업구조는 옛날 방식으로 두고 취직 안 되면 그 학교 평가를 해서 학교 지원을 안 해줘 버리면 자꾸 우리 사회를 옛날 방식으로 돌린 것이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산업구조를 전환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토목경제와 개발경제에서 첨단 지식경제로 전환하는 작업,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앞장설 겁니다. 여러분 지지해 줄 거죠? 예, 답이 작아요. 그렇게 가지고 어디 힘을 받겠습니까?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지해 주실 거죠? 예, 감사합니다. 토목 안전환경공학과 1학년 임상민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복지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하고자 이제 세무녀법을 발행하신 걸 알고 있는데 또 다른 복지 사각지대를 말씀드리고자 여기 왔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이번에 공모전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건설 안전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했는데요. 저희 나라가 건설 쪽으로는 신기술이 많고 이제 선진국에 돼 있지만 이제 그거에 대해서 건설을 하면서 한 해 죽어가는 사망률이 600명에 치닫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영국의 9배에서 10배에 해당하는 치수인데요. 나라에서도 이제 산업재해에 대해서 예방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건 알고 있지만 그 영향이 되게 미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해답을 좀 안철수 의원님께 듣고 싶습니다. 20년 전에 그 성수대교가 붕괴됐죠. 그때 우리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선진국 보고 발전해야 되니까 열심히 그 앞만 보고 달렸어요. 조그만 위험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앞만 보고 달린 거죠. 그래서 다리를 건설을 한 다음에 그 다리를 활용해서 열심히 다른 현장을 또 건설하고 앞만 보고 달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만들고 나서는 사용만 했지 거기에 대해서 그 유지보수나 관리를 좀 등한히 했죠. 그래서 몇 해 정도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훨씬 돈 안 들이고 다리를 쓰고 다른 곳에 발전한다. 나름대로 또 이렇게 비용 적게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꼈을 건데요. 그게 쌓이다 보니까 유지보수나 관리를 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 다리가 무너졌고,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손실 그리고 그 국가적인 신인도 추락 엄청 났었죠. 그게 20년 전인데 지금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선진국 따라서 발전하다 보니까 위험을 감수하는 문화가 어느새 우리 모두에게 자리 잡았고, 우리가 이제 선진국 대열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됐죠. 그러다 보니 지금은 모든 경제 분야에서 또는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발전하고 이미 커다랗게 자리 잡고 있는데, 조금만 실수 한 번으로 엄청나게 큰 피해가 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달려오면서 위기 감수하는 그런 문화로 여기까지 왔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더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위기 감수가 아니라 위기 관리하는 문화로 바뀌어야 됩니다. 영어 표현으로 리스크 테이킹을 했던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는 이제 그 상황이 됐죠. 워낙 우리가 잘못하면 잃는 것도 많고, 특히 이제 인명이 굉장히 다치게 되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문화도 바뀌어야 되고 또 이제 법률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될 분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설비에 대한 이제 그 점검이라든지 또는 방금 말씀하신 산업재해에 대해서 보다 더 엄격하게 해서 보다 더 그 인명을 중시하는 그런 문화나 제도를 이제 만들어 가야 되고, 그런 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몫인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사람의 목숨 값을 정말 그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자리 잡을 때, 제도가 자리 잡을 때 우리가 이제는 좀 더 행복한 그런 공동체로서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역시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다음. 네, 저기요. 이제 제가 대답해야 되거든요. 할 수 없이 이번엔 마지막 질문인데요. 쉬운 거로 누가 물어줘요? 아니, 저기 여학생. 예. 근데 어려운 거 물으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한경대학교 신문사 편집국장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작년 9월에 지역 거점 국립대 확대 필요성 토론회가 국회의사당에서 열렸었는데요. 근데 거기에서 본교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로서 한경대가 해줘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있어요? 지금 이제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기도만 거점대학을 아직 지정하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한경대가 거점대학으로 지정됐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뭐가 필요한가를 지금 막 우리가 토론하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총장님한테 잘 들으세요. 네. 그 안철수, 김한길 두 분 공동대표님과 또 저희 당의 경기도 예비 후보님들께 또 정책위 의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